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콩입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요. 완전 토종 한국인으로 초중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졸업을 한 후에 갑자기 유학을 오게 된 케이스여서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까봐 나중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인생사를 짧게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왜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학생을 보면 한국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뭐 대학교에 떨어져서 도피 유학을 하는 거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 모든 게 아닌 완전 특이 케이스여서 한번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전화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집이 이사를 해야 될 시기였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서 그 외국어 고등학교가 한 재단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단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 여자 중학교가 있었어요. 어딘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가늠이 되실 텐데 이 여자 중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이 지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중학교 추천 방식이 뺑뺑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약간 돌려서 운에 맡겨서 추첨하는 방식이어서 저는 이 여자중학교가 아니라 다른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배정이 돼버립니다. 남녀공학 배정이 되었을 때 사실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 재단에 이제 여자중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사를 온 거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슬펐었는데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잘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꿈이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중3 때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생명에 빠져버린 거죠. 이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최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생명과학의 매력에 빠져버려서 나는 외교관이라는 꿈을 버려버리고 나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겠다 하고 외고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를 사실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었기도 하고 하필 그때가 이사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완전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친구 사귀고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학 생각은 진짜 전혀 1도 없었어요. 한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 진학하겠다라는 그냥 꿈을 가진 학생일 뿐 유학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중에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흘러넘기듯이 하시게 되는데요. 뭐 그때는 그냥 완전 흘러넘기는 말이었어가지고 뭐야 그냥 갈 수 있다. 근데 언젠지 모르잖아. 확정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사이에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그때는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능 준비에 열의를 다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명 관련 학부를 지망을 했기 때문에 면접도 보고 또 이러저러 해서 뭐 수능도 보고 완벽하게 고3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수능 한 달 뒤에 최종합격 발표가 나오는 걸 아시죠? 저는 수시로 6개 학교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4개의 학교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4개의 학교 중 하나를 골라서 등록금은 아직 내지 않고 등록까지만 했어요. 보통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한 시간 한 2, 3주가 지나고 등록금 내는 그 시기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중후반 정도였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주재원 발령이 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아버지께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2가지 중에 선택을 사실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였지만 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가족 전체 다 가겠다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가족 모두가 영어로도 준비가 안 됐고 뭐 환경적으로도 미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게 다르잖아요. 이 편한 한국의 생활을 잠시 내려두고 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저희 가족이 거의 거진 2주 동안 아버지께서 회사 측에 그냥 주재원 안 가고 한국에서 일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회사 측에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필요했나 봐요. 워낙 일을 잘하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 학교에 문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고 등록금 지불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총 4명, 아빠, 엄마, 제 동생, 남동생, 그리고 저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대학 학비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년에 1억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도 불분명한데 너가 미국을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걸로 거의 진짜 며칠을 엄청 머리를 꽁꽁 싸매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를 바로 결정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중3 때 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생명과학 관련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요. 그러면서 생명과학에 있던 정도 다 털려버립니다. 더 이상은 나는 생명과학으로 인생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한 학과가 약간 디자인학과 비슷한 어쨌든 그런 학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진짜 저의 꿈에 딱 맞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사람, 이 학과에 문서 등록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긋지긋한 생명과학을 다시 볼 필요가 없이 이 학과에 가면 진짜 제가 원하던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상태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학을 가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년을 다녀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영어도 늘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당연히도 이제 학비 때문에라도 부모님은 그냥 한국 대학에 남아 있어라 라는 입장이 있었죠.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미국 대학 원서 접수가 12월 초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알아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참고로. 이게 뭐 early decision도 있고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늦게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때 결정 내린 거는 12월 말인가 1월 초쯤이었어요. 너무 급하다. 거의 미국의 보편적인 대학의 마감 날까지 거의 한 일주일 남았던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가족은 유학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네이버에다가 유학원을 많이 서치를 해가지고 한 유학원에 연락이 닿습니다. 그 유학원은 강남에 위치한 유학원이었는데요. 가족 모두가 토요일날 시간을 내어서 그 유학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 절차를 쭉 듣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리스트업을 해서 당일에 유학원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당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다행히도 유학원비가 비싸다고 소문이 많잖아요. 원래 학교별로 지원을 할 때 금액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를 지원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싼 금액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행운인 거고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SAT, ACT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문대는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됐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만 학교를 고르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이제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신 GPA, 에세이 2편, 공인영어 점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인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학 원서 마감이 단 일주일도 남지 않았던 채라 저는 일주일 안에 무조건 공인영어 점수를 따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토플을 한 이틀간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건데 토플이 정해진 시험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시험 날짜 맞추다 보면 원서 기간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포기를 하고 듀오링고 테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일단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진짜 쉽고 토플에 비하면 쉽습니다. 쉽고 저는 수능에서 영어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리딩은 정말 문제가 없었고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조금 문제였지만 정말 3일 만에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듀오링고 테스트에 관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총 3편으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거 이제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테스트를 준비를 해서 일주일 안에 영어 점수를 만들고 에세이도 급하게 쓰게 되는데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최소로 넘겨야 되는 성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정시러가 아니라 수시러였고 또 최저러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은 뭐 나쁘지 않은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내고 고등학교 GPA를 제출을 했더니 한 1월 중순쯤에 대학 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몽클레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하지만 다른 대학도 하나 지원했었는데요. 그 대학에서도 역시 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한국 대학 등록 포기를 언제 했냐는 건데요. 사실 등록금 지불 전에 전화로 포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게 지금 날짜 순서가 너무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간 자리를 그 정시 학생, 정시 추가 합격이었던 분께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분에게 제 자리를 내어드렸고요. 그래서 제 대학도 합격이 되었고 이제 가족들도 부랴부랴 한국에서의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미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에 2월 초반이었을 거예요. 2월 초반에 아버지의 주재원 발령이 취소됩니다. 진짜 너무 암울했어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주재원으로
발령이 되어서 그 아버지께서 근무하는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회사 측에서 약간의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학비를 약간은 지원을 해줘요. 물론 뭐 1억에서 한 2, 3천 지원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저희 부담입니다. 아무튼 지원을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취소가 되셨다 하면 남은 학비를 무조건 저희가 다 돈으로 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진짜 이때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 가족이. 일단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대학 등록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학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 보증금, 입학 보증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쌌어요. 한 300만 원 정도? 그것도 대출을 해놓은 상태였고 뭐 기숙사 피 뭐 이것저것을 다 내놓은 상태여서 뭐 유학원 비용부터 뭐 여러 가지 유학 준비를 하면서 썼던 비용을 합치면 거의 몇백만 원에 수렴하는 값이었어요. 이거를 포기하고 재수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비싼 학비를 내서라도 혼자 유학을 떠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쩝니까? 일단 준비를 다 했고 한국 대학도 없고 그때가 2월이었는데 재수를 그때 시작하면 솔직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주재원 발령이 나셨을 때만 해도 가족 모두가 같이 미국에 오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따로 준비할 것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혼자 미국에 갑자기 오게 되었던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짐 챙길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이것저것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 가을 학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서 9월부터 8월까지 영어 공부에 정말 힘을 썼고 알바를 한 3개 정도 했어요. 영어학원,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 그리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6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뭐 페스티벌도 가고 애들하고 놀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어도 300만 원은 남겨둔 채로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학비 부담이 많이 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나 뭐 간식 비용이라도 제 돈으로 한번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바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제 알바를 하는 와중에 블로그에서도 서포터즈나 체험단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토플이랑 영어 학원 지원을 받게 돼서 항상 종로랑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알차게 여름 방학 그리고 2024년 입학 전까지를 보냈고요.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면요. 8월 말쯤에가 기숙사 입주고 9월 초가 학기가 시작이어서 8월 말쯤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오게 되었어요. 왜냐면 정착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뭐 기숙사 짐도 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동생도 뭐 뉴욕 여행한다고 의의를 두고 같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주재원이 아닌 출장으로 나와 계셨던 시기여서 온 가족이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는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9월 초쯤에는 엄마랑 동생은 돌아가시고 아버지 출장이 10월까지여가지고 오빠랑은 주말 동안에 자주 만났고요. 너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인데요. 9월 말에 주재원 발령이 다시 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제 동생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시기 자체가 너무 적절했고 그냥 9월에 학기 시작이다 보니까 9월 말에 발령이 나서 가족이 다 이제 남아있던 엄마와 동생이 한국에서 짐 정리 뭐 여러 가지 서류 정리를 다 마치고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미국에 집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 역시도 가족 없이 혼자 유학하는 것보다 이렇게 학비도 엄청 약간 지원이 되고 주말마다 기숙사에서 집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말 휘황찬란한 저의 유학 오기까지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가 진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제 유학원 선생님께로 들었는데 보통은 유학을 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중학생 그 이하의 나이인 친구들이 많이 유학을 오는데 주재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오는데 대학교 1학년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한국 대학을 포기하고 미국 대학으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와서 영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 영어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저와 같은 케이스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유학 일상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썰을 들고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